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쉬고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야, 오늘 한국 증시 참 좋아요. 오늘 미국의 나스닥 증시가 그동안 계속 좋다가 오늘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 기분이 좀 살짝 나빴는데 한국 증시 보란 듯이 아주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우리 외국인은 한번 무식하게 방향을 잡으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안 팝니다. 야, 외국인이 좀 사주니까 이쁜가 봐요. 우리 외국인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때 그놈들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게 오늘도 9,400억 정도 현물로 매수를 했고요. 선물도 9,5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는 현선물 동시 순매수,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1조 4천억을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아, 최근 한 10일, 15일, 한 2, 3주 정도 연속으로 아마 수조 원 팔았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화면 좀 띄워보는데 지금 2월 5일 날 하루 빼놓고는 지금 최근 7거래 연속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간은 두 개로 보면은 2월 달로 제가 땡겨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치를 제가 본 적이 있나 싶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2월 한 달, 그 막상 거래일로 따지면은 10거래일이 안 되거든요, 대표님. 근데 6조 팔았습니다, 6조. 외국인은 5조 샀고요. 기관 투자가 1조 3천억 샀고요. 그러니까 이 2월 1일부터 2월 13일,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6조의 차익 실현, 그리고 외국인은 5조 3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 종목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마도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 오늘 잠깐 보시면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2,200억, 현대차 1,500억. 근데 여기서 조금 인사이트가 필요한 게, 이게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300억을 사는데 오른쪽에 차트를 띄워놨어요. 이런 모양이고요. 삼성전자 볼게요.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국인은 배당을 보고 삼성전자 산다. 네, 뭐 이번 배당은 지나긴 했지만은 일단 우선주가 생각보다,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배당이 더 많고 그리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이번 컨셉은 배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아, 삼성물산 순으로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아까 1조 4천억 정도 매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이거 외국인 매수 순이거든요. 거의 순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기관은요 슬슬 많이 오른 것들은 차익 실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인의 올곧은 순매수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이익 실현이 얼만큼 맞아지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좀 이따 섹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의 영국 그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그 ARM 신고가를 크게 썼죠. 뭐 신고가 수준이 아니고 그건 폭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거의 한 일주일 몇 거래일 만에 거의 2배, 한 7, 80% 이상 올랐으니까. 8%인가 아마 한다 그러던데 더블 났으니까는 어찌됐든 반도체 쪽은 AI 확산 분위기, 이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들어오더라도 그들이 뭐 기아라든 삼성물산 사는 거 봤을 때는 막상 그 확산 분위기도 플러스해서 일단 아까 저 PBR이라든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보고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오늘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영업점에 있으면서 주식 급등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 팔았어요. 이게 대부분 연휴 들어가기 전엔 팔거든요. 파는데 안 파는 가장 큰 이유가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다 올랐거든요. 제가 우리 찐시황 시장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바이오와 반도체가 올라야 시장이 바닥을 찍고 시장에서 턴을 하는데, 최근 2년 전부터는 2차 전지가 시총 상위로 올라오면서 2차 전지 반도체가 같이 올라와야지 시장이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도 연속이 된 거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도 플러스해서 시장 안 깨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앞서서 있는 그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긴 할 텐데, 저는
일단 고무적으로 느꼈고요. 오늘이 우리가 구정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첫 거래일은 굉장히 많은 스탠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쉴 때 4일 동안에 쉴 때 많은 참여자들이 다른 생각들을 엄청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열자마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혹은 코스닥 주식들이 세게 들어왔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조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장 이렇게 바로 안 꺼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들어가면 예. 다들 오늘까지 흐름을 보면서 이번에 이 상승은 상당히 큰 폭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빠질 거면은요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거든요. 그 들어오면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얘네들 계속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더 사는 거예요 종목들을. 그러니까는 밑에서 양봉들이 꽤 세게 나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코스닥 몇몇 종목들은 오늘 상한가 종목들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종목들이 시총이 1,000억이 아닙니다. 5천억,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아주 좀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조금 흥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저 PBR 쪽에서 자동차 계속 강했는데 지금 현대차 먼저 보면은요, 대표님. 오늘 기아가 강했던 걸로 봤는데. 맞습니다. 현대차는요, 지금 보세요. 지금 0.4% 정도 밀렸는데 수급을 살펴보면은 보이시죠? 기관이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네요. 예. 지금 같이 쌍끌이로 어떻게 보면 2월 8일까지,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8거래일 동안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첫 차익 실현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밀렸고 저번에 우리가 PBR 1배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눌렸다가 계속 들어오고 차이는 뭔가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많이 오른 거는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기본이다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투자 제 입장에 매일 종목들을 보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쌍끌이 들어와더라도 빠진 종목도 누수하거든요. 장 안 좋을 때는. 근데 오늘은 최근에는 쌍끌이로 들어오면서 기아가 이제 그나마 현대차로 세게 올라왔다라는 점이 아직까지도 외국인 기관 입장에 자동차주를 버리지 않았다는데 근데 여기서 좀 확산이 화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쌍끌이로 들어왔거든요. 성우하이텍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뭐냐면은 슬슬 이런 종목들이 태어나거든요. 이거 종목 추천은 아니긴 하지만 요 종목 선배님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코리아 FT 이게 보면은 캐니스터라 그래가지고 그 가스 이렇게 분출하고 하는 그 장치긴 한데 요게 ASP 마진이 뭐가 좋냐면 기존의 내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가 2배예요 마진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주가는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성우하이텍, 화신, SL 이건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죠.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 그런데 이런 식의 다른 종목들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종목이 기관권들이 매매하는 종목이거든요. 이 수급 보시면은 요걸 금액 말고 수량으로 볼게요. 기관들이 많이 매매해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조금은 약간은 그 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종목일수록 기관들 수급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싸요 또. PBR이 0.6배인가 0.5배인가 나오는 가장 예. 핫한 주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을 찾으실 때 레포트는 보실 거예요. 보시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레포트를 볼 때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매수를 했냐면 AI 붙어 있으면 샀거든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비전 프로라든지 메타버스. 네. 근데 지금은요 저 PBR이에요. 저 PB. 예.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은 목표가 상향이 되거든요. 목표가 상향이 되는데 오늘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안 움직여서 말씀 안 드리긴 하는데 몇몇 종목들이 목표가 상향됐는데 꼭 여러 가족분들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상향이 EPS 추정치 증가, 즉 PER 단으로 올리는 거랑 아니면은 PBR 단으로 올리는 거가 다른데 이번 최근에 나온 종목들의 목표가 상향이 다 PBR 밸류에이션 높이는 거예요. 목표 주가를 PBR 0.3배에서 0.5배로 늘린다.
0.4배에서 0.7배로 늘린다. 이런 식의 지금 목표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장이 어떻게 워킹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변동이라든지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캐치하실 수 있냐면은 장 중에 외국인 들어올 때 그러면 해볼만 하다 이거죠. 근데 외국인이 아침에 좀 팔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저 PBR 좋고 기업 밸류 좋다 그래도 외국인 팔면은 또 종일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오늘은 아침에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일종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기관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다 알듯이 네네. 자금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수익 실현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어디 공략하려고 판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네.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결국 개인이 외국인의 손을 들 것이냐 아니면 기관의 손을 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주가의 끝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돌아설 때라고 하는 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번 장은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가 좀 지수 오르면 팔고요. 왜냐면 지수가 되게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맞았는데 지금은 한 요 며칠 한 4일 전부터 거래일수로 4, 5거래일 전부터 지금 매도한 게 좀 약간은 실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게 참 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못 최근 삽니다. 일주일 동안 예. 이제 못 사지 못 삽니다. 윗가격에서. 이거 밑에서 10% 더 올라와 있거든요. 아, 오늘 하이닉스가 15만 원을 찍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하이닉스가 좀 있으면 사상 최고가예요. 예전 가격을 좀 보면은 15만 500원이 사상 최고가거든요, 대표님. 이거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500원만 오르면 사상 최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가격대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좀 격세지가. 왜냐면은 한국 시장의 그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절대 신고가를 못 쓰는 뭐 이런 주식이었는데 지금 하이닉스 먼저 업황 HBM이 좋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아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지금 주식을 할 때 이런 그 밸류 프로그램에 있는 시대의 트렌드 변화를 내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요 한번 그 시세를 보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일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반도체 나온 게 바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ARM이 폭등을 했어요.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오전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수요일 날 밤장이었죠. 그때도 저기 ARM이 40% 이상 폭등, 30%인가요? 폭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그거를 미국장에서 우리가 이틀 동안 쉬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는 ARM이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IP 전문 설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반도체 설계하는 쪽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시스템 반도체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IP 쪽을 관할하는 회사 혹은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디자인 하우스, 그렇죠? 설계한 디자인 하우스 쪽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회사가 좀 운이 좀 중요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저는 목요일은 오픈 엣지가 셌습니다. 이걸 제가 시계별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지난주 목요일 날이 오픈 엣지가 장중에 15%까지 갔었고요. 뭐 ARM 속고 있었으니까. 그 대부분들이 가온칩스가 더 센데 원래 오픈 엣지 대 세지? 그걸 제가 목요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실적 발표 미리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실적 발표한 내용이 그들의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이제 확인 후에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52만 주나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가온칩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치거든요. 가온칩스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6% 거의 장중에 29%까지 30%까지 찍었었네요. 근데 이 장중에 뉴스단을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가온칩스 재팬과 56경우모 AI 반도체 설계 수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수주가 나오지 않았으면 대표님 이런 식까지 찍었겠느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회사에서 이런 걸 보고 주가를 보고 공시 이런 건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언제 공시를 내요? 그 시장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가온치스가 이렇게 상한가를 치니까는 AD테크 이런 종목 그리고 에이징 랜드
에이징랜드도 장중에 꽤 올랐었다가 네. 그러더라도 오늘 17% 갔다가 13%니까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AD 테크가 좀 밀렸죠.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장중에 12% 갔다가 지금 7%로 끝났으니까 한 7% 정도 좀 5% 정도 밀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매매할 때 요 윗꼬리가 걱정이에요. 그게 항상 여기서 만약에 오늘까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가 움직였다 치겠습니다. 근데 내일 안 움직여요. 그럼 이게 한 3, 4% 밀리거든요. 근데 오늘 고점에 잡으신 분은 거의 7%, 8% 물려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불안하죠. 그거. 예. 그러니까는 장중에 윗꼬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제가 우리 가족분들 질문을 할게요. 과거에 그 종목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D테크는요, 과거에도 소수면은 이런 꼬리가 많은 주식입니다. 이런 꼬리. 즉 종목 패턴이 이게 좀 다른 종목들과 달리 대장주로서 끝까지 양봉이 솟는 주식이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눈치 보는 주식. 다운칩스, 오픈엣지 가고 그 다음에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모양이 언제 바뀌냐면요. 언제 바뀌냐면 이 종목이 신고가로 벗겨지면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다른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 구간은 매매를 잘 안 하고요. 올라온 다음에 좀 매매를 하는 좀 그런 좀 특징이 좀 있으니까는 이게 뭐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특히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장기 투자가 아닌 혹은 뭐 좀 매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의 특성을 좀 파악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텔레칩스 뭐 그리고 IPU가 갖고 있는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CXL 관련 비슷한 것도 좀 있거든요.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15% 올랐어요. 즉 보면은 오늘 제가 뭐 전업 투자자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까? 한미 반도체 다음에 세게 가는 거는 디자이너 쪽에서는 가온칩스 세게 갔으니까 이런 식의 예상이 됐는데 오늘 가온칩스가 세게 오르니까 뭐가 갈까 하니까는 퀄리타스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오를 때 이 종목들의 변동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변동성이 나온 종목이 더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했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반도체 하셨던 분들 거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이 어딜까?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런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이 움직였다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저 PBR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는 주식들은 올라도 외국인이 팔지 않으면 이렇게 들고 계속 갈만해요. 그렇죠. 뭐 빠진다 해도 맞아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슈로 오르는 이 테마주들,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비싸다라는 생각을 오르니까 좋긴 하지만 다들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면 팔려고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시장의 컨셉을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한미반도체가 상한가의 배경은요. 200억 자사주 소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회사가 과거에 자사주 소각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최근 IR 자료를 다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혹은 레포트, 그 레포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화두는 아마도 물론 성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사주 소각 혹은 ROE 이 두 가지 게임이 어떻게 지금 반복이 되면서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 종목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테크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대표님. 이게 지금 1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맞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HBM은 어떤 논리를 보셔야 되냐면 작년에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발현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컨콜을 할 때, 혹은 IR을 할 때, 혹은 레포트가 나올 때 HBM의 단서 조항이 1분기 혹은 2분기 실적으로 녹아드느냐, 녹아지 않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올해의 폭발적인,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도 실적이 지금 나올랑 말랑하는 시기, 테크윙은 HBM죠. 이런 식으로 각 섹터별로 나오는 것들의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건 ROE가 좋아,
이거는 저 HBM 이제 매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걸 뒤엎을 수 있는 논리는 자사조소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를 재지 말고 이거가 있으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일 테니까 그것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께 말씀하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거죠. 내가 지금 올라 있는 주식들을 들고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3일 봅니다. 3일. 이틀에서 3일 안쪽으로 내 차례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일단 잘라요. 왜냐면은 내 차례가 오지 않으면은 그 올 때까지 5일 동안 기간, 6일 동안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 이틀 정도 나만의 그 내가 버틸 수 있는 일수 날짜를 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미국 장도 많이 봐야 되고 중국 장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참 중국이 안 열리니까 홍콩 항생지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오늘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시장 그래서 장이 오늘도 눈치 안 보고 종목들이 쫙쫙 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선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중국 시작하기 전에 2시, 11시 반, 10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간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일단 니케이는 급등을 했어요. 근데 뭐 그거 다 빼도록 하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아까 제가 수급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는데 많이 산 거 하이닉스 빼고 현대차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글로벌 증시랑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시장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아마도 외국인일 거고 외국인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들어온다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언제 발표하는가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최종 그 프로그램 최종 확정안이 아마도 14일 날 비상경제장관 회의, 그러니까 우리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있는 그 비상경제장관 회의 때 아마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14일이에요. 그럼 바로 내일이고요, 대표님. 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발표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발표하고 나서 1시간 그런 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발표하고 나서 종가까지 외국인들이 갑자기 판다? 그러면 얘네들도 세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늘도 저기 현대차 보셨잖아요. 기간 팔면은 눌리는 거. 그러면은 그걸 봐서 외국인이 파는 걸 본 기관들도 가만히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같이 팔게 되면은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토요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쉴 때 우리가 목요일 날까지 저희가 시장을 열었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간 선물도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어제도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국내 야간 선물은 빠져 있었어요. 즉 국내 본장에서 배당 및 뭐 자사주라든지 이런 그 기업 관련한 프로그램 때문에 들어오는 수급과 밤에 선물로 매매하는 야간 플레이하는 선물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장중에 들어오는 그 수급이 없어진다? 그러면 눌릴 수 있습니다. 눌리면은 생각보다 최근 올랐던 거 꽤 세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일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저는 사실 발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안 하고 한 2월 말까지 좀 이 시장이 좀 연장됐으면 3월 말 4월 초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기대하는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기는 해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의 그분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 외국인 매매 패턴이니까 세론 여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